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밤새 중단됐던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오늘 새벽에 재개됐지만은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 잠수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진도에 나가 있는 김현주 PD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진도군청에 마련된 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6시 5분쯤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씨는 언딘마린 인더스트리 소속으로 투입 직후 통신이 끊겨 해군 잠수요원들에 의해 구조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고명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잠수사는 언딘사 소속 산업잠수사로 어제 오전 바지선에 도착한 후 오늘 아침 처음으로 입수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잠수 경력이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으며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3주째인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빠른 물살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정조 시간인 0시 48분쯤 잠수를 시도했지만 조류가 강해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조팀은 일단 시간에 관계없이 유속이 느려지는 때에 맞춰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구조팀은 실종자가 많이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점과 오락실, 샤워실 등 공용구역을 집중 수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22분쯤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는 263명, 실종자는 39명입니다. 네,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 사고 선박의 평형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세월호에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가 기준의 4분의 1만 채워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 채워진 평형수는 580톤으로 한국 성급 요청 기준량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평형수를 관리하는 1등 항해사가 선박의 과적 여부를 결정하는 만재 휠수선이 보이지 않자 출항 직전 선수의 밸러스트 탱크에 평형수 80톤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은 구조장 도착만을 기다리며 40여 분 동안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침몰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해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상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김 씨는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승객 수백 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앞서 청해진 해운 해무이사 안모 씨, 물류팀 부장 남모 씨와 차장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상무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6일인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네, 정부 공식 합동 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는 오전에만 1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곳에는 희생자 220명의 영정과 218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222만 명이 넘었고 전국의 130여 개 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 수도 현재 1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광장에도 애도의 물결이 계속돼 9시 현재 16만 명의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상 진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주 PD였습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얼마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정미용 씨가 트위터에서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나간 학생들이 일당 6만 원에 동원됐다는 유언비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후 일베와 시발단 의심 트윗들이 열심히 퍼날랐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여권 인사 하나를 제대로 퇴출시키지 못하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정미용 씨입니다. 정 씨는 어제 4일 트위터에서 지난 3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 집회와 행진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해 6만 원 일당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주장은 그대로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 올랐고 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계정들이 퍼나르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진도를 다시 찾은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쓴 글에는 국가의 불행을 악용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0일에 이른바 선동꾼들이 선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는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트윗글을 올려왔습니다. 정 씨는 과거에도 트위터에 검증되지 않은 글로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옹호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월 정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 대해 종북 성향인이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의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1년 전 이른바 융창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정 씨의 트윗글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방미 외교 중에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당시 융창중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정미용 씨는 그를 두둔했습니다. 지난해 5월 11일 융창중 당시 대변인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회의 미친 광풍을 개탄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도 윤 전 대변인이 잘못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라며 참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 사악하고 이상한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이건 마치 성폭행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다. 이게 미친 광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비판이 거세지자 정미용 씨는 입장을 금세 번복합니다. 채널A 출연 다음날 그는 윤 전 대변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고 박근혜 정부가 입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성재기 남성연대 전 대표에 대해 노무현보다 10배 더 당당하고 깨끗한 죽음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미용 씨는 오늘 오전 트위터에 절필 선언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 학생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허위 주장을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적 슬픔이 마무리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광역시장 후보 전략공천 문제로 연일 파열음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구태정치와 포갑정치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두 공동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략공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김한길, 안철수 대표를 한 두세 차례 만나서 강주에서의 경선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예. 이때 김한길 대표는 강주시장 후보는 경선에 의해서 뽑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사람 누구도 이제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이제 강훈태 시장과 저는 몇 개월 동안 경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로부터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문이 4일 연휴 동안 쉬는 4일 연휴 동안 이런 점을 이용해서 5월 2일 날 금요일 심야에
낙하산 후보를 발표한 거지요. 예.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김항식 후보가 지난 2일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이해운 후보의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항식 후보는 이튿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저를 적극 돕고 있다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자필 편지를 올려 또 박심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태롭게 하는 후보가 친박 후보일 수 있느냐며 맹비난했습니다. 이해운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신 분들이요. 그 캠프보다 저희 캠프는 100배, 200배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런 말장난을 하시면 안 되죠. 총리를 지내신 분이. 예, 예. 아, 이 후보님. 아니, 어느 누가 길 가는 사람을 잡아놓고 물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신 분들이 날 보고 나오라 그랬다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라 그랬다고 말 바꾸기를 하시고 말을 둔갑시키면 그런 게 바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될 가능성도 없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놀라운 게요. 예. 이분이 정말 친박이시라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살아서 돌아오라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당 안에 계실 때도 그랬고 늘 항상 모든 후보에게 살아서 돌아오라예요. 누구를 낙점해주고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친박이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몰라서 한 말이다, 김항식 후보가. 네. 그러면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사지로 내모는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바로 그 다음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유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 고백하는 손편지, 자필 편지를 쓰셨잖아요. 아하.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했다던 김항식 총리가 연이어 자신의 출마가 대통령의 권유라고 또다시 강변했다며 대통령 탄핵감이 될 만한 발언이며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받았음에도 일관되게 재차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도, 습도는 33%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